truc à concombre de Sonia, ça va pas du tout le faire. Viens, Sonia, viens. C'est génial ce jeu. Et si Jeju devait gérer un premier conflit dans son gérer un premier conflit dans son vestiaire avec l'un de ses joueurs, oh là. 이강인 선수의 프랑스 파리 생제르맹 이적을 둘러싼 설왕설래가 오가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아주 뜨거운 선수로 등극하기도 했다는데요. 대체로 PSG 팬들은 흥분 상태입니다. 알짜배기 선수를 데려왔다는 겁니다. 반면 스페인 언론은 자신들이 키운 선수를 뺏겼다는 기분 때문인지 상당히 폄훼하는 기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류에 불과한 선수로 뭘 하겠냐며 말입니다. 그러나 상황은 차곡차곡 진행되고 있다고 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마요르카 구단 내 이강인 유니폼 판매도 정지됐으며 이적시장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99.9% 파리로 업그레이드한다는 소식을 내놓고 있으니까요.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자 이강인 선수가 미모의 프랑스 아나운서와 만난다는 소식을 전하는 언론도 있습니다. 실제로 보니 그 미모도 상당한데요. 일본인들의 자랑인 쿠보 선수보다 살짝 못 미치는 선수로 인식하던 이강인이 한참 높은 레벨로 성장한 데다 자신들의 로망인 금발 미녀와의 연문설까지 터지니 그야말로 열등감이 폭발해버린 상황도 있고요. 오늘은 이강인 선수의 이적을 둘러싼 주변의 이야기 이모저모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흥미로운 이야기 가득하니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잠시 저희 광화문 브리핑 구독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가장 열받으면서도 흥미로운 것은 제대로 따먹지도 못하겠으니 괜히 저것은 심포도다 하며 흉보기 시작한 서바나 언론들입니다. 스페인 현지 언론들이 앞다퉈 이강인을 흉보기 시작한 건데요. 내용을 살펴보니 참 옹졸합니다. 아직 선을 보이지도 못했지만 PSG 새 영입생인 이강인을 향한 의심과 시샘을 보내고 있는 건데요. 스페인 매체 엘 에스파뇰은 엘리케 감독과 새로운 선수들이 합류한 PSG의 다음 시즌을 예상하는 글에서 PSG가 여름 이적 시장에서 영입한 선수들의 명성이 이전에 PSG에 머무르던 선수들과 비교했을 때 형편없는 수준이다라고 지적한 겁니다. 기자는 이어 메시와 세르히오 라모스가 PSG가 없을 예정이기 때문에 모든 부담감은 음바페, 네이마르와 마르퀴뇨스 같은 선수들이 짊어질 예정이다. 이 선수들은 구단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겠지만 이강인 같은 이류 선수들에게 둘러싸여 있을 것이다. PSG는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여름 이적 시장 초반부터 발빠르게 움직였지만 훨씬 더 낮은 수준의 선수들을 영입했다. 이강인을 포함한 아센시오, 에르난데스 등의 이적이 며칠 내에 공식화될 것이다 라며 PSG에 새로 합류할 예정인 이강인을 이류 선수라고 언급한 것이었죠. 소위 말하는 스타 플레이어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때다 싶었던 일본 역시 열등감이 폭발한 상황입니다. 쿠보와 이강인 선수가 현실 세계에서 엄청 친하게 지내는 선의의 라이벌임에도 불구하고 맹목적인 애국주의로 쿠보 선수와 비교하며 이간질하는 팬들과 언론이 넘쳐나고 있거든요. 실제로 이강인 선수의 이적설이 계속 나오던 올해 초부터 이강인에 대해서는 100만 유로도 지불할 클럽이 없다고 억지 내려치기를 하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이강인에게 실제 오퍼는 하나도 없으며 설사 오퍼가 있었다 하더라도 결국은 유니폼 팔이 마케팅용이라고 합리화하며 말이죠. 그러나 이들은 결국 일본 땅에서 올여름 PSG 유니폼을 입은 이강인을 보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곧 이강인의 B클럽 이적이 예정대로 마무리되면 대중 앞에서 뛰는 프리시즌 첫 경기 장소는 일본 도쿄와 오사카가 될 전망이거든요. 심지어 김민재 선수까지 역대 최대 몸값을 자랑하며 이적하는 바이에른 뮌헨 유니폼을 입고 일본에서 프리시즌을 소화할 예정이니 정말 이들이 배 아파서 미칠 것 같은데요. 일본인 선수 단 하나 없는 두 팀이지만 오래전부터 해외팀 초청 경기에 큰 열정을 보였던 일본 시장답게 빅클럽들이 앞다퉈 방문하는 일정이 성사된 건데요. 김민재와 이강인의 이적이 성사되며 같은 시기 일본 동경과 오사카에서 각각 훈련할 가능성이 농후한 상황이죠. 이에 일본 현지 언론은 자신들의 분노를 여지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십 수백억의 비용을 내며 유럽 B클럽을 모셔왔지만 한국 선수들이 유니폼을 입고 일본 땅을 밟아 홍보 효과가 무색했다. 뭐하러 이 많은 돈을 들여 한국 선수들만 왕좌에 앉혔는지 모르겠다라고요. 실제로 PSG는 2년 연속으로 일본을 찾았는데요. 유난히 메시, 음바페와 네이마르 등 축구 스타를 좋아하는 일본답게 일본 투어 계획을 처음 발표하면서 가장 힘을 주며 홍보한 것도 이 3인방의 등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메시는 이미 미국 인터 마이애미로 떠났고 네이마르와 음바페의 거취마저 확실하지 않죠. 대거 이탈이 이어질 경우 고객 입장권을 구입한 일본 관중들은 이강인의 화려한 등장을 보며 소위 말해 짜게 식을 예정이고요. 물론 여전히 이강인 선수를 의심하는 이들은 팀만 좋은 데 갔지 결국 경기도 뛰지 못할 게 아니냐고 합니다. 그러나 이강인 선수는 명실상부 다음 시즌 예상 선발 명단에 올라있는 데다 또 강인 선수는 이번 계약 세부 조건에 1군 선수 유지 및 선발 단서를 달아뒀기 때문에 걱정이 없습니다. 이미 첫 커리어였던 발렌시아에서 경기에 뛰지 못하는 상황을 한 차례 겪은 만큼 이번 PSG행은 치밀하게 준비한 것 같죠. 그런데 또 이게 단순히 계약 이야기로만 볼 것도 아닙니다.
우선 이강인은 마요르카 시절과 달리 중앙 미드필더로 포지션이 소폭 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스페인 현지 언론 마르카는 스페인 출신이자 작년까지 스페인 대표팀 감독을 맡기도 했던 루이스 엔리케 감독이 공식 취임 이후 예상 선발 명단을 발표하며 이강인이 중원에서 네이마르, 음바페, 마르코 아센시오에게 공을 공급할 것이라고 예상했죠. 물론 PSG가 다음 시즌 현지 언론 마르카의 예상대로 4-3-3 전형으로 나설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하지만 지난 14년도 시즌 바르셀로나 시절 엔리케 감독은 4-3-3 전형으로 유러피언 트래블을 이뤄낸 기억이 있고 그 뒤 스페인 국가대표팀 감독을 맡을 당시에도 전형은 유사했기 때문에 이강인이 중원을 든든하게 맡아 골 배급을 책임질 것이라는 예상은 충분히 합리적인 예상인 셈입니다. 그동안 마요르카에서의 이강인은 주로 역습에 유리한 측면에 배치돼 볼 배급을 도맡아 했습니다. 재능은 있지만 빨리 공을 처리하지 못한 채 너무 오래 갖고 있다 뺏기고 만다는 비판이 있었지만 이강인은 스스로를 다잡는 노력으로 스피드 이슈를 정면 돌파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크로스만 올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뛰어난 드리블과 시야를 바탕으로 직접 경기 템포 조절도 맡고 있죠. 시즌 말미에는 윙백으로도 출전할 만큼 다재다능함을 뽐내기도 했고요. 실제로 클린스만 대표팀 감독은 그를 양측면 공격수로 배치해 경기 중 여러 차례 스위칭 플레이를 통해 측면 공격을 이끄는 시험을 하기도 했죠. 하지만 이강인이 중원에 배치된다면 그의 최강점인 패스와 드리블 능력은 더욱 주목받을 전망입니다. 중원은 아무래도 공이 더 많이 도는 지역이며 리그 내 강팀으로 꼽히는 PSG는 자연스럽게 점유율을 높게 가져갈 수 있거든요. 특히 좌우측 하프윙, 소위 말하는 메잘라 역할을 맡는다면 더 많은 공격 기회까지 잡을 수 있고요. 더군다나 무엇보다 기대되는 점은 공격진과의 호흡입니다. 비록 아직 이강인 선수가 우등반에 살짝 못 미치는 중간반 정도의 실력이라 해도 우등반 친구들과 함께 수업을 듣고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훌쩍 커진 스스로를 발견할 수 있는 저력이 있는 선수거든요. 네이마르와 음바페는 축구계에서 손꼽히는 공격 자원이며 뛰어난 공격 포인트 생산성을 보유한 글로벌 스타 플레이어입니다. 이강인의 패스를 브라질, 프랑스 대표 공격수가 받아 마무리하는 삼각편대 그림은 상상만으로도 전율이 느껴지죠. 특히 부임이 유력한 엔리케 감독과의 합도 기대되는 지점입니다. 엔리케 감독은 2002 월드컵에서 한국을 상대로 뛴 이후 한국 축구를 다시 보게 됐다며 겸허히 패배를 인정한 몇 안 되는 선수 출신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한국 축구를 존중하고 이해도가 높은 인물이라는 점입니다. 엔리케 감독은 투혼 그 자체의 플레이로 유명한 선수였는데요. 끝까지 물고 늘어지며 절대 포기하지 않는 정신을 높게 사는 감독으로도 유명하죠. 정확히 이강인의 플레이 스타일과 일치하는 지점인데요. 2002년 당시에도 그는 한국 선수들은 마지막 10분까지도 경기 시작 때와 다름없이 뛴다. 특히 끝까지 패배를 생각하지 않는 모습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라는 말로 한국팀에 대한 존중심을 표현했죠. 이처럼 이강인 선수를 중심으로 짜여있는 판은 모두 이강인에게 유리하고 수많은 기회가 생길 수 있는 좋은 상황입니다. 스페인어로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감독 아래에서 자신을 믿고 존중하는 선수들과 함께 좋은 대우를 받으며 뛸 수 있거든요. 프랑스 PSG 전담이자 미녀 리포터로도 유명한 RMC 스포츠의 소니아 카네이로와 만나 인터뷰하는 모습이 벌써부터 선명히 그려지는데요. 우리 이강인 선수가 오는 가을부터 멋지게 한 판도 뛰어가며 성장하는 모습을 기대하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광화문 브리핑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